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폴란드인데 정치 수용소였다가 이게 점차 이제 그 부지가 확대되면서 그 유대인들을 이제 수용을 하게 되고 점차 이 수용이 목적이 아닌 학살이 목적이 돼버린 공간으로 이제 변질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공간 자체가. 제일 좀 충격을 받았던 것 자체가 이 다음으로 넘어가면 있는데 네, 뭐가 이제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마구니님. 마구니님도 감옥이긴 한데 좀 느낌이 다르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유적이죠? 네, 마구니님 준비된 대로 시작해 주세요. 보이시나요 지금? 네, 네, 보입니다. 보입니다. 제가 준비한 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해외를 처음 나가고 마지막에 제가 나갔던 게 유럽 여행 갔던 건데 4년 전에 그때 베를린에 갔다가 친구 집이 그때 베를린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갔다가 제일 싼 곳으로 이제 여행을 가자고 얘기를 해서 동유럽 쪽으로 가게 됐는데 제일 먼저 갔던 데가 폴란드거든요. 폴란드에서 갈 만한 데가 어디 있나 해가지고 쭉 다니다가 이제 여기 있구나 여기. 저희가 그때 버스 타고 갔어요. 돈 아끼자 그래가지고 와, 9시간. 버스 타고 갔었는데 이거, 베를린에서 바르샤바까지 거의 하루 간 것 같아요. 와, 하루를 간 것 같은데 거기서 바르샤바에서 좀 한 이틀 정도 놀다가 그러고 이제 바르샤바에서 여기 아우슈비츠가 있는 크라쿠프라는 도시로 갔는데 크라쿠프 도시에서 이제 하루 거의 여기도 한 반나절 갔던 것 같아요. 거의 반나절에 가서 밤 버스로 가가지고 아침에 좀 자고 여기다가 그 다음날에 이제 아우슈비츠로 가는 버스를 탔는데 거의 한 1시간 정도 갔던 것 같아요. 버스 타고 거기 딱 들어갔는데 이제 딱 처음 들어갔을 때 여기 딱 이렇게 이 정지선이랑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수용소의 모습이 딱 나오더라고요. 일단 여기 들어갔을 때는 감이 어떻게 무슨 뭐 사진을 못 찍겠더라고 일단 여기 서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제가 찍은 사진이 몇 개 없긴 하지만 친구들하고 찍은 것도 있긴 한데 사진을 생각보다 많이 못 찍었어요. 보는 게 좀 너무 좀 보느라고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주 그래도 몇 개 남아있는 사진을 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이게 처음 딱 들어갔을 때 메인 그건데 이 철조망인데 이 당시에는 이 철조망들에 고압 전지를 흐르게 해가지고 이 수감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주변에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수용소들이 쫙 나오는데 제가 이 전에 한번 서대문 연구소 갔을 때 느꼈던 건데 되게 좁고 되게 좀 침침하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여기 와가지고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지어졌던 건물들이 거의 다 그 감옥이란 이제 구조들이 거의 다 이랬던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이게 원래 이 수용소가 되게 넓은 대지에 지어진 건데 이 대지가 다 이제 마지막에 나치 독일이 그 소련한테 밀리기 전에 85년도 초에 이거를 그, 그 유대인 학살 같은 그런 학살 현장을 이제 좀 없애기 위해서 이걸 다 철거를 하는 와중에 이제 그 그 소련군에게 함락이 돼버려가지고 일부 남아있던 게 지금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이는 저 감시탑 같은 경우에는 저런 데다가 이제 기관총들을 그 둬가지고 여기서 감시를 하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쏴 죽였다. 뭐 그런 용도로 사용했던 감시탑이라고 하고, 음, 건물들을 유심히 다 보다 보면은 느끼는 게, 지금은 되게 이렇게 막 풀도 자라있고 적막한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되게 먹는 것들을 못 먹고 그랬을 텐데,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 안쪽에 있는 사진들은 제가 많이 못 찍었는데, 남아있는 게 없더라고, 사진들이 별로. 안쪽에 있는 사진들은 없고, 일단 그때 제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좁은 공간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대문 형무소처럼 이제 그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수용을 시켰던 것처럼 보였던 그런 공간들이 되게 많았고요. 음, 이 안쪽을 보면은 거의 다 그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 그 전시관으로 다 쓰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어떤 곳은 이제 그 수용동은 이제 그 수용자들에 대한 그런 이제 기억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그런 전시관으로 꾸며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관리동 같은 경우에는 관리동에 올라가면은 그 나치에 부역했던 부역자들의 명단이나 아니면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희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리고 여기 아마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박물관 건물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박물관 건물 안에 보면은 이 여기가 이제 이 수용자들을 싣기 위해 가지고 처음에 이 철길을 통해 가지고 수용자들이 딱 도착을 하면은 그 사람들의 옷이랑 신발을 다 벗게 해가지고 그 죄수복으로 딱 갈아입게 하는데, 거기 그 사람들이 벗어놓은 신발에 쌓아놓은 그삼 같은 게 딱 있었어요. 그게 그 삼 같은 것들, 그 신발에 쌓아놓은 것들을 이제 다 전 모두 그거를 모아놔가지고 하나의 그런 그, 그 유물처럼 그렇게 유리관 안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해놨는데, 신발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그런 거를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그림 같은 걸로 이제 표현을 해놓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보면 이제 딱 보시다시피, 요 안에 사람들이 잠을 진짜 잘 만큼의 그런 공간밖에 확보가 되지 않고, 뭐 밥 같은 경우, 뭐 식량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공급이 안 됐고, 이 처음이 아우슈비츠라는 공간 자체가 처음 생겼을 때는 1940년에 독일이 폴란드에 점령하고 폴란드인들을 이제 처음에 수용하는 목적으로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안에서 이제 아우슈비츠란 공간 안에서 그, 그 죽어간 유대인들 숫자와 폴란드인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유대인뿐만 아니고 폴란드인들에 대한 학살도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어 있던 것도 되게 신기했던 점이고, 저도 여기 와가지고 처음 알았던 사실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폴란드인들 정치 수용소였다가, 이게 점차 이제 그 부지가 확대되면서, 부지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점점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제 수용을 하게 되고, 점차 이 수용이 목적이 아닌 학살이 목적이 돼버린 공간으로 이제 변질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공간 자체가. 그때 좀 충격을 받았던 것 자체가 이 다음으로 넘어가면 있는데, 일단 이 전에 이런 거 보면 이제 햇빛도 안 들어오게 이렇게 막아놓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 안쪽에 보면 사진이 대해서 없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지하 공간이 있는데, 지하도 창문이 조금씩 있어요. 반지하 같이 해놔가지고, 그것도 다 막아놔가지고, 거의 햇빛을 못 보고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 사람들이. 일단 되게 그 스타일이 보면은 서대문 형무소 그 동이랑 되게 비슷했던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안에서. 이게 그리고 그 다음인데, 이게 카페실이에요. 음. 여기 위에 보시면은 불뚝 보이시죠? 이게 가스 피웠던 그 불뚝이고, 이게 가스실 안에 이제, 가스실 밖에서 이제, 이 안에 이 가스실에 집어넣었던 사람들을 이제 그 그 공기로 해가지고 이제 죽이는, 학살을 했던 그런 공간이라고 하더라. 맞다. 그게 아니고 이게 죽은 사람을 태우는 그 뭐예요? 이게 그 사람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 이제 태워버려가지고 버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거의 공장처럼 이렇게 운영을 했던 그런 공간이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잘 모르겠어요. 이게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했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죽어갔던 사람들이 이 안에서
어떤 손톱 자국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들이라고 들었는데, 뭐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런 벽을 딱 보고 있으면은, 아, 진짜 사람이란 게 되게 진짜 무서운 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사진이 원래 되게 많았었는데, 이게 제가 중간중간에 컴퓨터를 정리를 하면서 잊어버렸던 사진이 되게 많아가지고, 일단은 외부 사진들밖에 못 찍었던 게 되게, 못 보여드리는 게 되게 아쉬운데, 여기 가면은 진짜 그 말 그대로 그 역사의 현장이라고 해야 하나? 살아 숨쉬는?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남아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독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도 독일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게 독일 정부하고 폴란드 정부하고 공동으로 아마 해가지고 이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설명을 듣기로는. 음, 되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봤던 것이었고, 여행 갔던 것 중에서 진짜 이거를 보려고 갔던 목적도 있긴 했던 건데, 실제로 보고 오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예, 일단, 로 마무리할게요. 설명은. 네, 아주 아우슈비츠는 모두 알겠지만 알고 봐도 참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마음이 무거워져. 그래도 뭐 혹시 마고니님이 어쨌든 직접 다녀오신 분이니까 아우슈비츠에 관해서 뭐 궁금한 거라든가 아니면 이런 게 있으면은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네. 네, 저 아우슈비츠는 그 어쨌든 2차 대전 끝난 이후에는 다른 용도로는 안 썼나요? 근데 이게 바로 제가 알기로는 47년도였나? 그, 바로 세계대전 끝난 이후로부터 이제 그 독일 정부, 폴란드 정부에서 이거를 바로 음, 그 보전 처리를 하기로 이제 작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그 나치 독일의 그 그 전쟁과 이제 그 유대인 학살에 대한 그런 걸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 음, 가지고 이거를 보존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 이후로는 계속 쭉 이게 유지가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뭐 그런 음, 뭐라 그래야 되지? 이런 이제 그 역사의 현장으로 보정이 돼가지고 여러 기념관은 아니어도 이제 추모하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었다고 쭉. 네. 음, 여기에 독일 역대 총리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갔다고도 음. 알려져 있고요. 거의 독일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 무조건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거쳐가야 되는 공간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저는 이제 독일 내에 있는 다른 수용소를 가본 적이 있는데 네, 거기는 그러니까 부지 전체를 통째로 다 쓴 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나치가 쓰던 수용소를 아마 공산당에서 받아서 썼던 걸로 음, 알고 있거든요. 아, 네. 공산당에서 수용소로. 그래서 혹시 아우슈비츠도 그런가 싶어서 물어봤어요. 이 건물 안에 들어가면 방으로 구획이 돼 있나요? 아니면 통짜로 그냥 안에 큰 홀 같은 게 있나요? 방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방으로 특이하게. 구분돼 있어요? 예, 방으로 구획이 되어 있고 네. 그 파놉티콘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파놉티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왜냐면 여기는 그 수용이 목적이 아니고 정말 그 죽이려고 만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그러니까 제 느낌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닌 공간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열려 있진 않았거든요. 공간들이 이게. 그래가지고 뭐 파놉티콘 공간도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런 공간은 없던 걸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뭐, 이 장소에 대한 궁금증이기보다는, 아니,
도대체 전쟁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많은 인력과 돈까지 써가면서 도대체 이런 걸 만들고 집행한 정말 본질적인 이유가 혹시 박물관에 또 언급이 된 건지 돼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저는 솔직히. 그것까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 수용소가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정치인들 수용하려고, 정치범들 수용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폴란드 뭐라 그래야 되지? 폴란드가 이제 나치 독일에 의해 가지고 점령당하고 나서 그 반정부 운동을 계속 펼치는 와중에서 이제 잡은 사람들을 여기다가 수용하려는 목적이었었는데, 폴란드 사람들이 이때 엄청나게 투정이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 박물관 측의 설명에 의하면은. 그래가지고 여기 잡아온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이 폴란드인이라고 할 정도로 폴란드인들이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수용소 확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는 공간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효율적으로 잡아 죽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정말 기발한 발상이 이런 공간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저도 옛날에 독일 여행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뮌헨이라는 가수가 있거든요. 바이에른 뮌헨에 있는 뮌헨 옆에도 다하우 수용소라고 되게 유명한 수용소가 있어요. 그 슈필게만인가? 그 쥐라는 만화 있는데 뭐 어쨌든 거기 모티브가 된 곳인데 거기는 물론 이제 아우슈비츠가 제일 최대 규모니까 거기보다는 작은데 하여튼 엄청 큰 데거든요. 거기도 보면은 이제 저 거기 가서 진짜 헛구역질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근데 거기 있는 구조랑 다 지금 보여준 사진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다. 딱 저렇게 벽돌로 건물 지어져 있고, 그냥 길게 여러 동 되어 있거든요. 네, 여러 동 맞아요. 되어 있고, 그래서 뭐, 감시를 한다던가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전 뭘 읽었었냐면은, 10명인가? 10명인가로 몇만 명을 감시했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아, 예, 예. 근데 이게 감시가 의미가 없는 게, 그 수감자들 건강 상태가 너무 나빠서, 그러니까 도망을 못 가구나. 감시의 목표는 시체를 건져내는 거에 있는 거지, 탈옥이나 이런 우려는 거의 없었다고 그때 기록이 됐던 것 같거든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뭐 영어로 된 걸 읽어서 제가 잘 해석을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고 오히려 그 진짜 감옥 같은 감옥이 있어요. 방으로 탁탁탁탁 돼 있고 있는데 거기는 유대인들 중에서 중요한 사람들, 그래서 되게 의외였던 게 그 대학 교수라든가 아니면은 신부, 그 천주교 크리스찬 신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독방으로 따로 가둬놨고, 그 사람들은 영양 상태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다고 돼 있어서 그런 것들도 조금 되게 특별해 보이긴 했어요. 아까 저기 마고님이 보여준 그 그림 있잖아요. 입간판에 딱 그런 형태로만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어, 근데 정말 정말 중요한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이제 막 우리가 흔히 아는 저런 식으로 해놓지는 않고 독방이 수용하고 있었던 것들도 있어서, 그리고 그 네, 사람들은 여기는 개별 수용소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다하우 수용소 같은 경우는 미군이 와서 이럴 수가 있나라고 하고 포로로 잡은 그 감옥 관리하는 나치 병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를 그냥 우발적으로 죽였대요. 너무 끔찍해가지고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어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그때까지도 독방에 있던 사람들은 몇 년 있었는데 양호한 상태로 있었다, 뭐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리고 아까 전에 마고님이 보여준 그 전기난로 아니고 난로 있잖아요. 화장하는 거. 네네. 예, 화장터. 거기에 다하우도 똑같이 가스실 바로 옆에 있어요. 다하우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된 건물로 있었나 뭐 하여튼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저는 설명 보면서 좀 놀랐던 거는 가스실에서 하루에 몇 명을 죽일 수가 있고 화장터에서
뭐 얼만큼의 화력을 이용하면은 몇 시간에 몇 구씩 시체를 태울 수가 있다라고 해서 그 모든 게 딱 계산된 거야. 철로로 몇 명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몇 명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전기를 얼만큼 흘려가지고 그거를 감시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가스실에서 몇 명 죽이고 있고, 그 몇 시간에 몇 구를 태울 수 있고가 딱 수학 공식처럼 딱딱딱딱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뭐랄까 설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진짜 그 근대성인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근대성인 거잖아요. 그래서 근대성에 흔히 말하는 근대성이 안 좋으면 비인간성 그런 게 너무 극대화돼서 드러나는 공간은 확실히 맞구나 라는 생각도 들긴 했는데 여기 아우슈비츠도 지금 마구니이 보여준 거 보니까 너무 똑같네요. 그냥 누가 이거 하고 이거 다 하고 거다라고 해도 믿어도 될 정도로 너무 똑같아서 아마 개돈이 본 데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비슷해요. 근데 이제 제가 갔던 데는 그 건물들이 많이 남아있진 않고 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 약간 그 규모를 실감할 수 있게 하는 약간 입구에 서면 끝까지 다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 넓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이제 여기 보여주시는 지금 이런 그 소각장 같은 것들도 약간 천장이 다 없어가지고 터만 남아 있는 거라서 약간 이게 전체적인 그 건물의 구조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가스를 넣고 어디로 끌고 와서 어디서 태우고 뭐 이런 그런 경로들을 좀 볼 수 있는. 여기가 되게 넓었어요, 진짜. 그 일부만 남아있는 거라고 하는데 되게 넓더라고요. 맞아. 진짜 넓더라. 맞아. 약간 논란의 여지가 될 수도 있는 발언인데 저는 사실 저거 보면서 또 신기했던 거는 다우도 그렇고 여기 아우슈비츠는 가보진 않았지만 지금 사진들 보면서 신기했던 거는 그 독일은 저 정도 건물을 수용소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같은 시기에 조선은 저 정도 건물이면은 서울에서 아마 가장 좋은 기숙사 건물로 쓰였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푸코가 말하는 감옥, 병원, 학교 이게 근대성을 상징하고 딱 일괄적인 구조로 탁탁탁탁 인간들을 구조화시켜서 넣어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쓰였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서도 또 유사성이 보여서 그런 것도 조금 신기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도 좀 보이더라고요. 딱 전형적으로 효율만 생각해서 만드는 그런 근대화된 건물들 그런 것들도 보여서 좀 재밌는 걸 준비했어야 되는데 사진이 진짜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근데 여기서 뭐 개인적으로 사진 찍기도 좀 그러겠네. 맞아. 여기서 개인적으로 사진을 못 남겼어요, 관광이 우리. 같이. 네. 네. 진짜 그냥 찍기만 했어요. 그냥 찍는 것도 많이 안 찍고 그냥 진짜 약간 좀 인상 깊었던 거? 좀 그랬던 것만 찍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도 여기 여행을 갔었거든요. 아우슈비츠. 한국인 되게 많아요. 그치. 네. 꼭 있더라, 관광상품으로. 베를린 쪽 가면은. 근데 저희 어머님은 그냥, 아예 뭐, 감옥 같은 건가? 뭐, 그러고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뭐, 어머님 역사를 잘 아시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거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엄청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계속 보시면서. 울고 사진을 하나도 안 찍었대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서 막 마음이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머님 가셨는데 울기만 하시고 역사를 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진을 하나도 못 찍었다고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위성 사진으로 보는데 진짜 위에서 보면 예쁘네요. 딱 완전 그 딱딱딱딱 돼 있지. 레고 블록처럼. 네. 엄청 효율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 끝판왕이라니까 이게. 이게 원래 여기 그 아우슈비츠 위치랑 그 크라코프라는 도시가 이게 나치독의 원래 그 수도였어요, 여기가. 원래는 그 바르샤바가 폴란드의 수도였는데 거기 파괴시키고 이 나치 독일이 여기 만들어 놓고 이제 폴란드 애들을 이제 딱딱 잡아놓고 그리고 이 원래 동유럽권에 사는 유대인들이 많았잖아요, 되게.
폴란드에도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치, 그치. 거기는 유대인들 잡아다가 또 잡아 죽이고 다른 데서 또 옮겨서 또 잡아 죽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잡아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특이하긴 하네요. 원래 우리가 수용소 하면은 북한 생각하면 외지잖아요, 너무. 벽지, 막 그런데. 지금 얘기한 데는 또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도심이랑, 주요 도시랑 멀지도 않은 곳이고. 맞아요. 네. 그 크라쿠프 시내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여기. 되게 가까운 거리죠, 그렇게 따지면. 참, 유럽이 참 이쁜데 이런 게 있는 게 참 생뚱맞죠. 보면. 어떻게 보면은, 저게 또, 저래서 유럽이 대단한 걸 수도 있어. 그냥, 과오를 그냥 지워버리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에 상징일 수도 있으니까, 저게. 음. 아까 독일이랑 같이 관리한다고 그랬잖아. 그런 것도 보면은 다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제 거 사진 몇 개, 어. 네, 그러면은 저 화면 공고 끌게요, 지금. 네. 네. 사실 저는 가서 사진을 찍느라 바빠서. 네, 이게 이제 거기 갔을 때 찍은 그 수용소의 전경을 약간 부조로 해놓은 거거든요. 딱 전형적인 네. 수용소 그러니까 구조구나. 여기가 이제 수용소고, 예, 수용소. 그러고 보니까 좀 비슷한데 여기가 수용소고 여기가 병영이에요. 음, 그래서 군인들이 있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경납고 약간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 지역 전체가 약간 전체 어떤 그 일종의 캠프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고 어디 기차역이 있을 텐데 분명히 근처에. 기차역이 근처에 있어요. 네, 기차역까지 기차역이- 같이 놓는 게 또 독일의 특징이거든. 그 음. 다른 데랑 다르게 독일의 특징은 병영이랑 수용소 근처에 기차역이 있어. 쉬러 와야 되니까. 쉬러 와야 되니까. 그게 또 독일의 특징 중 한 개지. 뭐 가는 길에 있는 건물 이게 이제 45년도의 위성 사진인데 이걸 바탕으로 아마 만든 것 같고요. 그냥 쭉쭉 넘길게요. 이게 이제 처음 들어올 때 있는 감시탑 이고 이게 이제 안쪽에 전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여기에 다 건물이 있었던 건데 수용소 동이 있었던 건데 이게 지금 뭐 아마 잔해만 남아 있던 거 여기 같은 데는 아마 복원을 한 것 같고 전체적인 그 거리를 보라고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조금 전에 봤던 그 감시탑이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서 쭉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씻는 곳 이런 곳이 아까 이제 어머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정치범이라든지 그런 좀 중요한 사람들은 이런 곳에 묵었던 것 같고 네, 여긴 감시탑. 이게 아마 사용된 아니 모르겠어요. 이게 용도를 모르겠는데 여기는 진짜로 총을 쏴서 죽이는 곳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을 이제 죽이는 방법이 두 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스실로 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한 명씩 총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초기에는 가스실 운영을 안 하다가 나중에 아마 전쟁 후반기로 갈수록 가면서 그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총살을 했던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스실 모양이 이렇게 위에서 볼 수 있고 여기에 보면 아까 이제 마고님 사진 보여주셨던 그런 화로 같은 것들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이제 천정이 없어서 이렇게 위에 뭘로 가려놨어요. 이렇게. 이건 정성국이네 사실. 네. 그렇군요. 저도 네. 다올 것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네요, 음. 사진이. 지금 딱 찾아지지가 않네. 왜 없지? 없으면 안 되는데. 아니, 유럽 여행 갔던 사진 다 어디 간지 모르겠어. 날라갔나 봐. 네, 뭐 어쨌든 자 그러면은 네, 마무리를 하죠. 예, 네. 오늘 또 원래 가벼운 마음으로 한 10분 정도씩 짧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늘 그렇듯이 그러기도 없네요. 늘 그렇듯이 길어지고 또 다시 한번 역사를 다시 되새기는 또 그런 무거운 그러네요. 마음으로 또 끝났네요. 예, 또 이게 또 우리 장점 아니겠습니까? 우리 채널에. 네. 좀 마음이 무거워요. 네, 마음이 무거워졌어. 끝이 우울해졌네요. 저 시기리 할 때까지 이걸- 도 좋았는데 이걸 먼저 시기- 했어야 했는데. 시기리아까지가 좋아. 이거 먼저 해서 그냥 갈수록 점점 주제가 무거워지더니만 급기야. 네, 이거를 어쨌든 간에 처음으로 그냥 끌어놓군요. 그러니까 말이야.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온택트 답사라는 컨텐츠로 우리가 해외편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나 한 분 정도만 간단하게 소감을 말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얘기해 주실 분 계신가요? 없나요? 네, 없으면은 뭐 강제로 지명하겠습니다. 수평님 왜 또? 말을 제일 적게 한 것 같아서. 저요? 많이 했는데. 소감. 글쎄요, 소감이라고 하긴 그렇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냥 눈요깃거리를 지나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우리의 이 방송을 보면서, 내가 정말 더 가보고 싶은 곳, 아니면 내가 옛날에 지나갔는데 또 놓쳤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생각을 하고, 이게 뭐 국내 이야기도 다음에 어차피 하겠지만, 국내는 어쨌든 지금 뭐 상황도 상황인 만큼 그래도 조심해서 다녀올 수는 있는데, 해외는 유난히 더 언제 갈지 기약도 모르는 곳인데, 이렇게라도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교훈적이네요. 일단 온택트 답사에 어울리는 소감을 딱 말해주셨군요. 훈화 네. 같았어요. 훈화. 훈화. 꼰대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에는 온택트 답사 국내편으로 국내편. 한번 또 그렇죠. 찾아보기로 하죠. 네, 그래서 저희 채널이 좀 유익했으면은 좋겠네요. 겸사겸사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면 좋고.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마치기로 하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만나요.